안녕 여러분, 즐거운 사회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무려 사회가 3시간이나 든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울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종대왕에 이루어진 발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그 다음 왕을 했었고, 그 다음 이방원 다음에 이제 세종이 집권을 한 거죠. 집권을 한 건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집에 40원짜리 있나요? 40원짜리 있는 새겨진 그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왕이라고 칭하는 분은 거의 없죠. 이제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세종대왕 이렇게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광개토 대왕 이제 그 정도로 고구려 때 많은 영토를 넓혔었고, 세종대왕 그 정도로 우리의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다, 이제 이런 면에서 굉장히 높은 분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은 세종대의 과학기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크게 발전했다. 세종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이 잘 사는 것이 나라가 좋아지는 길이라 생각했다. 세종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연구기관을 모아 지편전으로 확대 개편해 학자들을 키우고 백성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구를 발명하는 데 힘썼다. 지편전 학자와 함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아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고 다양한 과학기구를 만들어 보급했다. 그리고 장영실 같이 신분은 낮아도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관리로 뽑아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도록 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혼천이, 앙부일구, 자격루와 같은 여러 과학기구를 만들게 했다. 특히 비가 내린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치우기를 만들어 각 고을에 보급해 지역의 기후를 파악하고 세금을 걷는 데 활용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세종대라고 하는 건 세종 때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 국방. 이제 뭐 과학기술은 과학이고, 문화는 여러 가지 문화고 국방은 뭐 군사력 이런 거죠. 여러 분야에서 크게 발전을 했는데요. 이 세종대왕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어떤 왕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바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백성을 좀 어, 위에 보자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개발을 하죠.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여러 기관을 모아서 이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집현전에서 주로 훈민정음 연구가 이루어졌었고요. 집현전 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신숙주였나요? 신하 중에 한 명이 이제 막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다가 밤늦게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딱 들어가 집현전에서 엎드려 그냥 잤어. 자다가 너무 편해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세종대왕님이 딱 세종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아직까지 불을 켜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하면서 딱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 학자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골아 떨어진 거죠. 가지고 이 세종대왕님이 친히 자신의 그 왕이 입는 옷을 딱 벗어가지고 신숙주한테 딱 덮어줍니다. 딱 덮어주니까 이제 자다가 한참 뒤에 딱 그 학자가 깼어요. 깼는데 보니까 뭐야, 임금님의 옷이 덮어져 있잖아. 그러면서 완전히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이 정도로 집현전에서 일했던 학자들도 굉장히 열심히였고, 또 그런 학자들을 세종대왕님께서 계속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많이 애써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아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또 이 당시에는 어쨌든 농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농사로 우리가 거의 다 먹고 살았으니까 직업이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영실 같이 신분은 낮아도 뛰어난 기술이 있으면 관리로 뽑아서,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 장영실이 노비였어요. 노비라고 하는 거는 조선 때 다양한 계층이 있지만 가장 밑에 있는 천한 계층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세종대왕이, 야, 노비라고 우리가 능력 있는 자를 썩히면 되겠냐, 우리가 등용을 하자 해가지고 과감하게 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해가지고 관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영실이 또 워낙 천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했으면 세종대왕이 이렇게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직을 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천이나 자격루 뭐 이런 다양한 과학 기술들을 집대성 해가지고 그런 물건들을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종대왕님과
뛰어난 신하. 그래서 그런 신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세종대왕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부응해내는 그런 신하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일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치국이, 이 치국이가 이건데요. 이게 그냥 보면은 그냥 물통입니다. 물통인데 이 안에 내리는 비의 양을 보고 이제 비가 얼마나 오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가나다 고을이 있으면 가고을에서는 이때쯤에는 좀 비가 많이 오는구나. 나 고을에서는 이때쯤에는 비의 양이 부족하구나. 왜냐면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농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비였어요. 비. 그러니까 이 비의 양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우는 거죠. 뭐 거기에 맞춰서 뭐 댐이나 저수지 같은 거 그 당시에는 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중국의 달력을 이용했으나 중국의 달력이 우리나라와 맞지 않아 불편했다. 세종은 우리나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각종 천문 현상을 연구하고자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이를 만들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 맞는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만들고 당시에 여러 종류였던 달력을 하나로 통일했다. 자, 한마디로 이게 오늘날 따지면은 뭐라고 하면 될까? 천체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한 거죠. 하늘에 있는 그런 해와 달, 별 이런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거. 왜냐면 또 그 관찰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결국 그런 걸로 해와 달, 별 같은 걸 잘 관찰을 해야 우리가 계절 같은 걸 파악할 수 있고 계절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어야 결국 농사 짓는데 또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바탕으로 칠정산이란 달력, 여러 가지 달력이 있었대요. 근데 딱 하나로 통일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도 그렇고 화폐 단위도 그렇고 달력도 그렇고 여러 개가 같이 쓰이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에요. 그걸 하나로 통일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편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 한 명인 세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종왕조실록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굶주리는 백성에게 옷을 주었다. 악기의 소리를 듣고 음이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알았다. 아픈 와중에도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자, 굶주리는 백성에게 옷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백성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이고요. 악기의 소리를 듣고 음이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알았다.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아픈 와중에도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이었어요. 본인이 아팠어. 그냥 자도 돼요, 솔직히. 하지만 이 세종대왕은 그만큼 본인이 왕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보면은 세종실록이라고 하는 거는 세종대왕 때 기록이에요. 왕의 기록, 왕에 대한 기록. 4년, 15년, 이제 세종대왕이 15년 즉위한 지 32년, 세종대왕이 즉위한 32년 때에도 이렇게 꾸준함을 보였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 걸 감안했을 때 이 당시에 이제 30년이 넘게 집권했다는 거는 굉장히 장기 집권이라는 거죠. 장기 집권. 이 정도로 오랫동안 집권하면서도 꾸준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세종대의 이뤄낸 발전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린 두 번째 시간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